토가 그냥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A와 B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사이라고도 하지만 에너지의 작용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거죠. 묶어놓고 있다. 잠시 뭐 이렇게 주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갈등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일정한 그 에너지 형태의 운동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저 가운데라고 하는 것 안으로 묶어 놓는 거에 그 에너지는 토와 수예요. 수로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 같은 거죠. 그래서 상대가 없이 하나로 안으로 정리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작용하는 관계에서의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계의 중심입니다. 당연히 오행상으로 수 안에도 중심이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의미로 볼 때는 수는 하나로 돼 있는 거고요. 토는 A와 B 사이, 위와 아래의 사이, 좌와 우의 사이, 이 사이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사유를 확장한다면은 그런 부분이죠. 수레바퀴가 30개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다 모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노자 도덕경 1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진흙을 이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당연히 그 안이 비어야 된다. 그래야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예, 그 11장에 그 무용지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죠. 그게 토라고요. 공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방을 만드는데, 그 방을 만드는데 그 창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어 있음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방이냐 이거죠. 그렇게 비어 있음을 만듦으로써 방이라고 하는 사용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유용지리, 리는 다 어디에 있다고? 예, 무용에 있다. 이 노자 11장 핵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운동하는 것, 작용하는 거에 토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저 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체적으로 쓴다. 이것은 토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토를 통해서 다른 작용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토가 목을 받느냐, 토가 금을 받느냐, 토가 활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관계들과의 연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딩하고 있다는 것, 혼돈을 얘기하죠. 그죠? 혼돈. 수도 혼돈이고, 이 토도 혼돈이라고요. 토의 혼돈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의 혼돈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활동적 입장이 아니고 정리된 상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창조 전, 씨앗에서 싹이 나오기 전이 수의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고 곧 깨질 것 같은데 그냥 유지되죠. 그죠? 네. 이게 태양인데 태양이 우리 하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 불허하는 속도로 이게 어디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이 태양을 따라서 끊임없이 돌죠. 그죠? 태양을 따라가는 행성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나선형으로. 그거 뭐 조금만 한 끈만 빗나가도 다 깨질 것 같은데도 뭔가가 가죠. 혼돈인데 서로의 관계들이 유지되는 거죠. 그냥 내 몸 하나만이라도 보시면은 이거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보다 더 어렵죠. 내 몸 안에 있는 신비가. 근데 알 수 없는 건데 뭔가가 유지는 되고 있어요. 질서가. 그게 토의 질서라고요. 그걸 혼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장자 7편 마지막 4편 중에 7편의 그 응제왕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은 혼돈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남쪽하고 북쪽 왕이 놀러와서 대접을 잘 받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보답을 한다고 하루씩 해서 구멍을 뚫어주잖아요. 눈도 만들어주고 귀도 만들어주고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7일째 죽죠.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생김으로써 혼돈이 사라졌어요. 이건 뭐예요? 토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치우쳤다는 얘기죠. 이 토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홀딩되어 있는 상태의 본질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토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죠. 내 몸 하나 이해도 못하고 있고요.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엄청난 철학자들이 뭘 규명을 해보려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영원한 신비이죠. 자, 그 토들의 작용들을 당연히 천간 또 지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천간은 무토, 기토 이렇게 다른 식관하고 똑같이 두 개로 돼 있죠. 근데 지지가 12지지로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들이 나눠진 거죠. 이렇게 나눠진 것이 토 때문에 12지지가 형성되는 거죠. 이 토의 영역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방위, 계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구체화된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공간 개념이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개입함으로써 천간의 무토, 기토는 위아래를 얘기해요. 상하,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방 이걸 사방을 나누면 팔방에 상하를 넣으면은 그게 시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방 3개 하면은 그냥 앞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후 좌우 사방 팔방에 위아래까지 다 벗어날 데가 없죠. 사방에 상하를 넣는 것을 육합이라고 그래요. 방위를 얘기하는 육합이지 우리 육합은 아니죠. 그죠? 그 육합 그러니까 육합을 차단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기준의 모든 공간이 차단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지 중심에서 볼 때, 자, 축월을 보시면은, 이 축월은 기운이, 이걸 먼저,
그냥 이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죠? 아래에 있죠, 아래. 위에 있죠. 축미는 음양의 작용이에요. 음양전환.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음에서 화라고 하는 양으로 벗어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음양적 작용이고, 토는 요 진은 목이라고 하는 양에서 화라고 하는 양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의 세계에 있는데 다시 양의 세계로 가는 거죠. 이 오행의 변화예요. 진술은 오행의 변화고 축미는 음양의 전환. 이게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뜻이에요. 음양의 전환은 안과 밖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속과 겉의 부분이고, 여기는 좌우의 부분이죠. 좌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도 밖의 에너지와 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이죠. 여기도 좌우의 작용인데 여기도 안과 밖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죠. 축의 아래에. 축의 위에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수의 작용이, 수의 에너지가 아래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것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수의 에너지예요. 축이 어디에 있어요, 영역이? 수의 영역에 있죠. 수의 마지막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토라고 하는 것으로 축토를 논할 때는 축토가 한습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요 한습한 에너지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과 연결돼서 작용할 때는 아래에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자, 자월은 한조하니까 아래에 있고 정리되어 있는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조하니까 변화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변화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접점이 형성돼야 그게 되겠죠. 근데 축은 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변화하겠다는 뜻이에요. 변화하려고 하는 접점을 형성했다. 근데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축월을 얘기한다면은 아래에 있다. 에너지가 안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축토가 갖고 있는 작용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상을 어떻게 하겠느냐죠. 대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를 볼 때 수는 축토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거? 축토의 기억이죠, 기억. 축토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갖고 있잖아요, 수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기는 근거, 몸에 익숙한 기억들이죠. 그래서 이걸 습관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습관화되어 있는. 그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현 시점의 과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익숙하게 숙달된 것이에요. 지금도 그냥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축 중에 개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축이 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축 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이죠. 축의 위치가 거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를 어떻게 대하냐면은 축토는 이 수를 안에 이렇게 또 근접하게 수를 대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대상의 아래에. 그러니까 수 안에 근접해 있지만 기본적 위치로 수하고 축토하고 연결하면은 축토 수의 아래에 대체적으로 작용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 그 강 바닥 이런 형식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 바닥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속도 달라지고 수의 모양도 달라지고 이러죠, 그죠? 이게 토국수라고요. 토국수의 작용이 다르잖아요. 수를 막는 것, 차단하는 건데 그 차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건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대하는 게 수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해수, 자수 이런 걸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일이 다 대입하면은 진토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할 거예요. 네. 대입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해수를 만나면은 이 해수의 유속, 그죠? 물의 흐름을 컨트롤한다. 해수 안을 필터한다. 이런 작용들을 얼마든지 하겠죠. 해수를 탁하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필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들이 이 축토하고 해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해수가 거침없이 흘러갈 것 같아도 해수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해수 안에서 저 축토가 해수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죠? 해수 바닥에서 해수의 흐름을 조절한다든지 해수의 형질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자수라고 하는 게 응집된 상태잖아요. 이게 알 상태로 있는 건데 이걸 오히려 안으로 더 압축을 하는 거예요. 더 압축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자수가 더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지도 없이 더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진행되면은 오히려 자수가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자수의 그 내면의 에너지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토국수라고 하는 작용이 어떻게 작용할까를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수를 근접해서 아래에 수 입장에서 이게 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수를 컨트롤한다. 이거죠. 자, 축토가 화를 보면은 화는 축토 밖에 있어요.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해요? 끌어들인다. 그걸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묶인다. 화가 묶이는 것처럼 보이죠. 에너지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에, 안에, 축토의 에너지가. 그러면 밖에 있는 화는 축토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토가 아니고 습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는 건 뭐 한다고요? 뭔가 접점을 만들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화를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화가 밖에 있던 화가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축토는 그렇게 섞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축토가 갖고 있는 습의 에너지이기도 하죠. 근데 그 타이밍,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죠. 진토하고는 다르다. 진월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던 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 나간다.
그러니까 그 터져 나가는 그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하죠. 묶였다가 안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에 갇혀 있는 화는 불안정하죠. 그죠?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핵. 이거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그냥 밖에 있다. 이미 터졌다. 이미 터졌으면 끝이지. 이게 그러니까 터지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끌어들인 만큼 반발하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작용하는 그러한 부분들, 묶였다가 풀려나가는 그 에너지의 작용을 읽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이 수와 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자, 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화를 보실 때 4화, 5화 다르잖아요. 그죠? 4화는 폭발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축토가 습한 에너지를 갖고 뭔가를 섞으려고 하는데 축토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4화에 의해서 시간만 주어지면은 습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타이밍을 찾겠죠. 그잖아요? 그거 처음에 우왕좌왕 하면서 자기 그 트랙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만 얘기하시면 돼요. 당연히 오화가 붙으면은 근접된 작용들, 부딪혀서 생기는 것, 저 오화가 축토 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들. 그래서 여기에는 폭발력이 따라오죠. 그러면 사화가 있을 때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파괴력이 별로 없다고요. 느슨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 상당 부분 시간을 관찰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타임라인을 맞춰야죠. 여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임계점에 이르러야만이 터져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행동 양식이나 그 사람 타임라인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관찰이 돼야 되잖아요. 성정이 어떻겠어요? 축에 5가 붙어있는 구조라면 성정이 조용히 참고 있다가 또 참고 있다가 참다가 그래 참으면 돼요. 그런데 못 참는다고요. 그 임계점에 나와서 터지니까 그때 터질 때 어떻다고요? 상을 얻는다 이거죠. 사고를 친다. 근데 그 에너지를 자기가 알면은 그 상황을 이해해서 거기에 타켓을 만들고 그 에너지를 잘 쓰려고 해서 그 파괴력으로 폭발적 에너지를 쓰면 되죠. 그걸 잘 못 쓰니까 본인도 감당 못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축이 금을 보면은 오래된 기억이죠. 그죠? 이걸 정신적 형태의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축의 에너지를, 축에 있는 금은, 축토가 금을 본다는 것은 오래된 자기 기억과 연관해서 쓰려고 한다. 이 얘기죠. 뒤에, 과거에, 이건 다 그러한 형태의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기 뒤의 과거가 아니고 한 계절을 지난 과거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도 하죠. 기억에서 사라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축토가 금을 보게 되면 그러한 형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금을 본다, 유금을 본다. 신금을 보면은 축토에 거리가 있어요. 멀리서. 다 과거인데 여기는 축토하고의 공간적 관계가 축토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축토 에너지의 밖에서 그러한 과거적 에너지로 작용해요.
축토 내면의 에너지와 일치감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축토가 갖고 있던 기억과 이 신금과 연결하는 구성은 실제로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유금은 신금의 내면의 기억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근접되어 있는 에너지고요. 내부적인 에너지하고 접점이 아주 강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축토의 결속력까지 연결돼 있죠. 축토가 자기가 공부했던 것, 기억하고 있던 것, 유전적인 것, 그러한 뭐 조상의 형질적인 것, 혈통적인 거에 코드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흐름만 이해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축이 목을 보면은 이질적 관계. 축에는 목에 에너지가 없어요. 목에 대한 기억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축이 습한 이유는 수라고 하는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축 입장에서는 밖의 것, 본인 안에 새로운 것의 규칙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식돼 있지 않아요. 이것을 수용한다. 그게 축토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소토라고 표현하지만은 축이 밖에 있는 규칙을 받아들여서 안으로 그것을 사용하죠. 목의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토에서 축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외부 규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인목이 작용하면은 저 오화가 작용한 것처럼 폭발력이 따라온다. 불끈 튀어나간다. 돌발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게 묶였다 풀렸다 하는 게 축과 인의 관계고요. 묘가 작용하면은 천천히 아주 늦게 풀려나가요. 그게 자칫하면은 그 한습한 에너지에 묘목의 승목까지 연결돼서 엉킨다든지 묶인다든지 꼬인다든지 하는 에너지로 작용하죠. 그냥 소토로 본다면은 그렇게 복잡한 관계들, 어렵고 지난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 될 때쯤 가야 목이 소토한 에너지, 그래서 목극 토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에게 사행을 대입해서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